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형이니까 먼저 해, 동생이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기대하셨던 저희 유튜브 처음 초기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주시고 또 호응해주셨던 분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저희 윤인숙 저자님이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줄 몰랐는데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진짜 저희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영상의 조회수를 모두 합치니까 이제 약 한 140만 뷰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찍을 때 정말 뭐 그렇게 많은 정말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네. 그 어머님 하시는 학원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또 저희 채널에도 또 많은 도움이 돼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친구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었지만 이제 막내 아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장가 보내신 어머니 마음 어떠신가요? 어제 제가 축사를 네. 직접 하셨죠? 했어요. 네. 원고를 해가지고 네. 봤어요. 연습을 했어요. 네. 연습을 하는데 제가 5번, 6번을 연습하다가 못했어요. 중간에 눈물이 나서. 그래서 결국 서울에 결혼식 전날 올라올 때까지 네. 한 번도 마지막 연습을 못 해봤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용이 앞에서, 새신랑 앞에서 네. 용아, 엄마가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근데 엄마 한 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한 2-3번 또 못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이가 해준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내일 좋은 날, 밝은 날, 네. 우리 즐겁게 하자. 네. 엄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혼인서약인가 할 때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쁨과 또 살짝 언제 컸나 싶은 마음과 살짝의 허전함?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럼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 삼형제 스노우볼 공부법이라는 책을 또 내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쓰시게 됐고 또 어떤 책인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아이 하나를 키워도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엄마들이 사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참 많은 일들과 또 이제 추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을 한 권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시기가 이제 우리 그 조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진솔하게 내가 나중에 많은 시간이 돌아보고 났을 때도 내가 최대한 정말 가식 없이 내 마음에 솔직함,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썼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식으로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학습하는 그 이제 시기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며 초등학생들의 공부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책도 직접 읽어보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 찍기 전에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또 지난 영상에서 또 궁금하셨던 것들 뭐 이제 뭐 그릇 만들기, 그릇 잡아주기, 뭐 습관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책 내용과 함께 우리 또 보시는 분들 많은 것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그 초등학생인 8에서 13세까지는 좀 올바른 습관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지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공부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 그릇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릇 만들기에 공감도 해주셨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먼저 그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뭐고 좀 이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한 부모님의 역할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그릇 만들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릇이라고 하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아이들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는 나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잘할 수 있는 네. 그 학습적인 부분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모든 게 부모가 전부잖아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전부가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 나이에 어린 시기에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토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막 그 방향대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기가 어렵고 그런 안정감을 먼저 갖춰 놓는다면 뭐 아이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네, 볼 수 저는,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그릇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네. 사실 성적 순위대로 행복의 순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 또 아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좀 힘 안 들이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저는 이제 공부 그릇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오기 때문에 네. 시기별로 엄마들이 적절한 방법만 제시해 주시면은 네.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의 그릇을 키우는 게 네. 나중에 많은 양의 물을 담았을 때 네. 흘러 넘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게 좀 공부보다 인성을 더 강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좀 참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당연한 건데 또 그만큼 우리 사회를 보면 진짜. 그게 참 당연하지만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 뭐 공부보다 또는 뭐 다른 것보다 인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이쁘게 보이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밖에 나가서 그렇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당당하게 저는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삼형제면 사실 이게 뭐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형제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뭔가 사주거나 해주고 싶은 게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셋이서 또는 쌍둥이 이제 같은 네. 연령대에서 조금 뭐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싸운다거나 좀 더 이제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좀 있어요. 어땠나요? 똑같은 게 뭐가 하나 있는데 똑같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돼요. 네. 그 양보를 하는 아이한테는 엄마가 그거를 원하는 걸 가져가는 아이도 공감할 만한 네. 다른 거를 추가해서 저는 혜택을 줬던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컴퓨터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어. 이제 공부 딱 끝내고 내가 3시부터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다. 네. 먼저 하고 싶죠. 네. 먼저 하고 싶으니까 누가 먼저 할 거냐. 네. 가위바위보를 해요.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무조건 순서대로. 네.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는 아이는 내가 빨리 했으니까 네. 딱 1시간이면 1시간만 딱 하겠어요. 네. 두 번째 하는 애는 1시간 10분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애는 기다렸으니까 1시간 20분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세 명이 또 이제 의논을 해요. 네. 1시간 20분 하고 싶으면 나 1등 안 하고 그럼 3등 세 번째 예상기 할까? 엄청 두드리겠네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형이니까 먼저 해, 동생이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 하나이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으니까. 근데 하나이는 못 가졌는데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엄마가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마음에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남겨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얘기가 또 나온 김에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되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중재를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반대로 이제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어찌됐건 늘 공정하고자 노력해도 이게 사람 마음이 늘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가 또 잘할 때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이 아이가 더 예뻐 보일 때도 있을 거고 제가 뭐 애는 안 키워봤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좀 그럴 때마다 좀 아이들을 뭐 비교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에 좀 부모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이제 이거를 좀 조절하시고 또 이게 혹시 밖으로 나왔을 때 좀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이들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글쎄 타고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다 있어요. 좀 수월하게 엄마 마음에 수월한 아이가 있고 또 좀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되죠. 왜냐하면은 아우 힘들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드는데 그거를 표출을 하면은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출을 좀 안 하고 칭찬도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이제 이쁜 게 보이잖아요. 이쁜 게 보이면 칭찬을 해줘요, 그 아이는. 해주는데 보면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칭찬받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아이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또 얼른 또 그 친구도 칭찬도 해주고 그 아이 칭찬도 해주고 그냥 칭찬해주면 애들이 알아요. 얼른 생각해서 잘했던 거를 떠올려가지고 아 원아 요거는 원이가 요번엔 잘했고 아 용아 용이도 지난번에 요런 부분들이 잘했지. 아니면은 용아 요번에 너가 너무 이거 잘했다. 근데 원이도 지난번에 요런 게 잘했지라고 하면서 저는 좀 그렇게 같이 많이 칭찬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엄마들이 그런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냐 하면은 애들마다 다 이쁜 점, 장점, 단점 갖고 있잖아요. 왜 얘는 요걸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잘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던 걸 떠올려 보면은 그냥 잊어요. 우리 승우 작가님 나중에 지금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는데 사귈 때 속상할 때 잘했던 것만 생각해요. 인생의 꿀팁. 잘했던 거 생각하면 그게 마음 감정 컨트롤이 금방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방금 저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금방 잘했던 것을 생각해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냥 그냥 뭐 칭찬하고 싶을 때 너무 뭐 훌륭해, 잘했어, 예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진짜 칭찬처럼 들릴 수 있다. 들리지. 그냥 마지못해서 엄마가 형제 해주니까 나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아이들 공감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형제를 삼형제, 세 자매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마지라는 이유로 굉장히 부모님들이 31개월 돼도 맞이고 31살 돼도 맞이고 둘째, 셋째는 31살이 돼도 둘째, 셋째 막내인 거예요. 근데 큰애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엄마 손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막 둘이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보면은 우리 큰애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책 있는 방에 네, 방금 약간 울컥하셨는데 좀 어떤 게 떠올라서 이렇게 울컥하신 거세요? 그 둘째, 셋째 키우면서 이제 손이 안 가다 보니까 큰 아이가 혼자서 좀 놀고 있었대. 그랬어요. 큰일 났다. 마지들은 서러움을 좀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동생을 낳으면서 내리사랑이라고 공부에 있어서도 그래요. 큰애들은 초등학교 처음 가면 시험 보는 게 받아쓰기 해가 오잖아요. 한 문제만 틀려도 속상해요. 근데 상중이들은 70점만 맞아도 이뻐요, 그냥. 그냥 이뻐요.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마지한테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더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아이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과연 막 많은 거를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뭐 했는 것 같지만은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둘째, 셋째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저희 인성이랑 또 어떤 아이들을 공평하게 조금 키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면 조금 이제 다시 또 공부 그릇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 공부 습관 잡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책을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 없고 스스로 생겨났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정말 이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좀 사실 사람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포인트나 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삼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좀 그런 아이들의 성향은 뭐 어떨 때 애들이 좀 더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고 이랬었는지 또 그 성향마다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갖고 있었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즐겁게 접근하도록 하자. 공부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조금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많지 않고. 작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즐겁다라는 걸로 접근하려 그러면은 너희들 오늘 이거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름 방학이다. 이제 그러면은 호수와 호영아 우리 여기 와봐라. 이제 엄마하고 와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
오늘 해야 될 거 한번 적어보자. 제가 어. 재밌게 그냥 한번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노는 것도 적고 뭐도 적고 다 적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요 중에서 뭘 먼저 해볼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애들이 당연히 노는 거 먼저 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네. 처음부터 그냥 엄마가 안 돼. 그냥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동의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뒀어요. 네. 우리가 11층이었는데 아파트 집이 거기 놀이터가 네. 거기 공 찰 수 있는 공간이 테니스장이었는데 거기가 보여요. 저희 집에서. 네. 그러면 공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노는데 한 20명이 처음에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더니만은 이제 한두 시간 지나니까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제일 늦게까지 얘들 둘이가 남아있더라고요. 둘이가 공 차고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날 밤 9시 정도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엄마 너무 늦었지 이러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늦었네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씻고 이제 밥 먹고 할 일들을 하라고 했어요. 네. 될 리가 없죠. 네. 졸리는 거예요. 신나게 놀았으니까. 조는 거예요. 졸다가 막 그러시는 삐뚤삐뚤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해주다가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는 하고 놀자로 바꿨어요. 아. 안 되죠. 네. 처음에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그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한번 이렇게 바라봤다가 네. 그 다음에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보내줄까봐 한번 쳐다봤다가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한번 봤다가 네. 장난감 봤다가 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본 척 했어요. 야단도 안 치고 공부 왜 안 해? 안 했어요. 네. 가만히 뒀어요 그냥. 두니까 침대에 누웠다가 뭐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3, 4일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아.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놀러 안 보내줬어요. 아, 해야 참았어요. 될 걸 해야 예. 된다. 예. 네. 근데 엄마 마음은요. 놀러 보내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게 습관으로 굳어졌을 때는 나중에 더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았어요. 그냥 야단도 안 치고. 그래 한 3, 4일 정도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는 네. 이제 엄마 숙제할게 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 했더니만 오래 안 걸려요 사실. 사실 초등학교 그렇죠. 공부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거의. 네. 하고 난 다음에 놀이터 나가서 노니까요. 몇 시까지 놀아도 엄마가 야단 안 치지. 그러니까 그게 잡혀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러면 이제 A4용지 갖고 와봐라. 이제 어렸으니까 플래너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갖고 오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네. 놀기부터 쓰던 아이들이라면 이제 영어 숙제 뭐 30분, 네. 학습지 몇 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좀 우러나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 어떻게 보면 성향에 따라 다르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한다면 사실은 아이들 대다수는 좀 뭔가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안 하는 아이들도 있죠. 네. 안 하는 아이들도 이제 이게 숙제인데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만 다만 하면이야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때는 저는 그 기간을 좀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학원에도요 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 오면 실컷 놀다가 9시, 10시 대가 책을 펼치니 네.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부모님은 숙제 안 끝냈는데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학원에 그 다음날 오면 재시험 봐요. 왜 집중해서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공부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 보내지 마시고요. 네. 학원에서 공부 다 시키고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길래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30분 집중하면 될 거를 집에 가는 걸 포기를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네. 그러는데 제가 야단은 안 치거든요, 아이들. 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대신 집에 가는 시간이 길어져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바라보면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99%. 그렇죠. 근데 1%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 때 1% 때문에 제가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마음 속에서는 보내주고 싶어요. 요 어린 아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부탁하셔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2달 됐거든요.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은 공부 스스로 하고 시험 보고 통과하고 내일 공부까지 스스로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아, 내가 할 걸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아이, 일주일 만에 터득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성향이라기보다는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동시에 말씀 안에 되게 사실 중요한 전제 하나는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하게끔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단호한 원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기다림과 또 즐거움이나 자유를 주셨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포인트를 이제 엄마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달콤함.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휴식도 될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책 보면서 쉬는 것도 될 수 있고 놀이터 나가서 노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준다든가 스티커 붙여줬을 때 쌓였을 때 그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이 보상이라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보상을 바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는 요 작은 보상들이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인정과 그다음에 칭찬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칭찬을 받는 그런 거 속에서 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님이 커서 꼭 칭찬해 주시지 않아도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성취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보상이라는 게 뭔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사실 그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될 것들, 칭찬, 인정, 관계, 단호함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좀 추가되면 그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그 앞에 게 없는 상태에서 보상으로만 애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렇죠 부작용이 저는 나오는 그거는 거죠.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어릴 때 그 좋은 습관이라는 걸 강조하셨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길러줬었는지 공부 쪽, 학습 쪽은 어떻게 되셨나요? 학습 쪽은 애들이 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적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으로 보도록 저는 이거 벽에 작은 칠판 하나 걸어놨던 것 같아요. 이제 커서는 A4 용지 같은 거 주면서 하루 할 일 적어봐라 이렇게 했지만 어렸을 때는 칠판에 제가 작은 칠판 하나 걸어두고 거기다가 이제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치원 갔다 오기, 뭐 밥 먹기, 재밌게 놀기, 어머님 직접 적으셨다. 네, 즐겁게 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고 동그라미는 자기들 보고 이렇게 칠하고 동그라미는 칠 줄 아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것도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엄마 나 이것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야 될 것을 다 체크하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동기부여도 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계속 말로만 너 오늘 피아노 학원 갔다 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적어놓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보상을 해주는 거든 또는 뭐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는 거든 시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그 성취든 해야 할 것이든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